네, 일단 전체 시장 분위기만 보면 짙은 녹색에서 시뻘건색으로 하루 사이에 크게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임팩트를 미칠 만한 인물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또 불거지면서 11만 1000달러 주변에서 자리를 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7000달러대로 후퇴한 모습, 하루 사이에 4% 수준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고,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시뻘겋게 질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EU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관세 압박을 강화시켰고, 멘트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하방 압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워낙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만들어 놓은 직후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또 트럼프가 갑자기 등판을 해서 시장을 눌러 버렸습니다. 과연 지금은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의 시작일까,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2포인트 빠진 6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후퇴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4%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멘트는 이렇습니다. 6월부터 유럽연합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유는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려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상대다. 그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화폐적인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은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초래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숫자다. 우리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6월 1일부터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멘트를 또 던졌습니다. 물론 협상 가능성의 여지도 충분히 남겨뒀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잘 나가다가 한방 얻어맞았다, 이번에도 트럼프였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폭탄 멘트를 던지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직격탄을 맞아버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 시그널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오히려 이번 조정은 건강한 숨고르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글로벌 갈등이나 거시 불안이 높아질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대안 투자 자산으로서 부각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충격으로 가격은 출렁였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여겨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갈등이 촉발된 뒤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시 환경에서 암호화폐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에 대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곧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이번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10만 9천 달러 아래로 밀렸을 때도 공포에 팔지 말고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에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조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이번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발 충격은 일시적인 일종의 노이즈일 뿐 펀더멘털 훼손은 아니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충격은 빡셀 수 있었지만 이게 장기 추세를 꺾을 만한 치명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시장이 과열됐다가 꺾이는 건지 아니면 건강한 조정 단계에 불과한 건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 차트만 봐서는 가파른 상승 이후의 하락이니까 혹시 거품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이 블록체인 위에서의 거래와 투자 동향 지표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과열 신호가 크지 않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은 꽤나 시끌시끌한데 속은 차분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핵심 지표 짚어볼 건데, 먼저 펀딩 비율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포지션 간의 자금 수수료, 이 펀딩 비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 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소 이 과열의 초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 크립토 댄의 분석을 보면 주요 거래소들의 펀딩비가 과거 큰 조정이 왔던 시점들, 2024년 3월이나 2024년 11월 이 직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롱쏠림이 있긴 하지만 아직 위험한 과열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악정이나 연속된 강제 청산 규모도 이전 고점 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지나친 레버리지 과열이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OPR, 이건 온체인에서 이동한 코인들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이게 1 이상이면 이동한 코인들의 이익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1 이하면 손실에 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들 기준 SOPR 지표는 1.0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매도된 코인들이 평균 2% 정도의 이익을 보고 팔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 거품 정점기에는 SOPR이 1.1에서 1.2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과도한 차익 실현이나 투기적 매도는 없다라는 신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랠리가 단기 투기 수요에 의한 거품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건전한 상승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이 이번 상승 국면에서 오히려 코인을 꽉 쥐고 있고 과거처럼 대량 매도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댄 분석을 보면 최근 가격이 신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사이클 꼭지점에서 나타났던 고래들의 이익 실현 움직임이 거의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코인, 그러니까 장기 보유 코인들의 이동이 이번에 많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장기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묵직하게 홀딩하면서 버티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덜 팔았다라는 것은 아직 정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걸 방증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든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비트코인이 11만 1000달러 돌파 국면에서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트 시겔의 분석을 보면 올해 4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앱 다운로드 수는 작년 대비 14% 감소했고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량도 신기록 직전인 5월 20일 기준으로 25%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지난 강세장과 달리 일반 대중들의 어떤 포모,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두려움, 포모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의 과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기관과 고래 위주로 올라왔던 그런 구조적인 강세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들에는 최근 거액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5월 들어서 8거래일 연속 순유입, 누적 445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ETF가 아닌 직접 거래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아서 앱 다운로드도 감소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번 상승장은 확실히 기관과 고래가
주도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뒤늦게 바라보는 단계,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온체인 지표들은 현재 시장이 과열의 정점과는 거리가 있고 구조적으로는 강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딩비나 SOPR 같은 단기 과열 징후는 제한적이고 고래들의 매도도 없었고 대중 포모도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유포리아 단계, 그러니까 환희와 열광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결국 이번 하락은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인데 이게 약간 자연스러우면 좋은데 트럼프 멘트를 통해서 다소 우악스럽게 펼쳐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우리의 마음이를 짜증이가 나게끔 만드는 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어서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어떤 관점이 가능한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 골든 크로스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분석 내용들 보면 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 보통 50일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약세 신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해 4월 초였죠.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일간 차트에서 데드 크로스가 한때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빠졌던 거고, 아마 이게 4월 6일쯤이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데드 크로스에 긴장을 했었고, 이 과거 경험상 데드 크로스 이후에는 한동안 또 시장이 침체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데드 크로스 발생 직후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는 이례적인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4월 초에 저점이었던 8만 달러 밑에 7만 9천 달러 아래로까지 빠졌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7만 6천 달러 부근에서 10만 5천 달러 위로 11만 달러까지 30%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5월 22일에 이제 11만 1970달러까지 튀어 올랐고, 데드 크로스가 오히려 베어트랩이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데스크 분석 내용을 보면 이번 4월 초에 데드 크로스는 하락 신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무력화됐었는데, 이건 2024년 하반기에도 있었던 데드 크로스 이후 급상승 패턴의 재현이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한때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만 곧 반등하면서 7만 달러대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 결국 몇 달 뒤에 골든 크로스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강세장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여러 분석가들이나 온체인 데이터 전문가들, 자칭 타칭 이런 사람들이 약세장 본격 진입 이렇게 또 전망을 했다가 본인의 예측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과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어떤 시그널 하나를 해석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또 맹신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정말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데드 크로스 이후에 빠르게 골든 크로스로 회복이 되면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졌던 전례가 물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던 건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 가격을 유지하면서 단기선과 장기선의 간격이 급속하게 좁혀졌고, 이 추세라면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적 모멘텀은 상당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RSI도 한때 과매수권에 진입했다가 조금 식긴 했지만 여전히 일간 RSI가 70 안팎으로 상승 추세의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MVRV G스코어, 이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의 편차를 보여주는 건데, 과거 거품 정점에서는 7에서 9 사이 높은 값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현재 이게 불과 2.8 수준에 자리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고점 구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시장이 아직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의 가격 발견 상승 추세는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현재 랠리는 아직 본격적인 열기가 불붙기 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목표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많게는 2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비트불은 11만 1000달러 돌파 이후에 22만 2천 달러까지의 상승이 현실화될 것이고, 10만 달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같은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만능이 아니고 언제나 변동성 위험은 있습니다만, 현재 차트와 지표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강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할 여지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 장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 이번 조정은 바이더 딥의 기회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라는 외부 충격과 또 역대급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이 지금 겹쳐서 나타나는 건데, 어쩌면 이건 좀 당연하게 바라볼 여지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가격을, 역사적인 고점을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과열을 시켜주고 더 탄탄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과 큰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짚어봤듯이 온체인 데이터도 기술적 지표들도 모두 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분석가들의 표현처럼 시장은 여전히 건강한 상승 국면에 있다, 이런 말들. 그래서 구조적인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한 외부 이슈나 단기 변동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는 여유와 냉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가격 조정 국면에서 겁먹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혼란을 나름의 현명함을 통해서 활용해서 미래 수익 기회로 잡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이 돼야 할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이야말로 나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점검하기에 괜찮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의 급등락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의 어떤 숨고르기를 도약의 직전 단계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전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잘 챙기시고 현명한 투자 계획,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